딱 저 문장 저 뒤에다 이 원래 숨겨놓고 where 위치가 바꿔. 중요하잖아. 아니 내 패턴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거라고. 중요하다. 그 뭐야 인투였나? 크래싱 인투. 그리고 내가 로이 쌤 이거 못한 줄 알고 아니 로이 쌤 일 안 하네 이래다 맞는 이거 로이 쌤 초반수였네. 크래싱 인투 진짜 안 하는 거 몰랐어. 일 안 하네? 응? 일 안 하네. 알고 보면 뭐. 미친. 아우, 내가 우리 학원에서 일 제일 많이 해요. 자, 못한 줄 알아가지고. 아니 문자. 버려. 안 돼. 그 모의고사 마저 그 하면 되지. 없어. 네. 몇 번부터 하면 되지? 33번 해. 33번? 오케이. 맞다. 32번 안 돼. 방대. 그 어법만 위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33번부터 맞아요? 40네. 주제나 이런 거 어차피 다 보내줬잖아요. 네. 카톡으로. 맞죠? 33번 맞냐? 맞아 아니야? 아니 초점한 거 집어넣어 지금. 섭하게. 말했어. 32 안 했어요. 32번 해. 32번? 가원이 값을 들으면 안 되겠네. 근데 맞는 거 같아. 아무것도 안 쓰지. 자, 뭐 근데 사실 오늘 어법이랑 테스트에 내가 내고 싶은 거 다 냈거든요. 네. 그래서 어법은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테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첫 문장에서는. 네, 뭐 요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부터. 이 녀석은요. 지금 여기에 대세 아래 보면 조그맣게 글씨가 주격이라고 써 있거든요. 주격. 그래서 이 they thought를 삽입한 절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사실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명사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옵니다.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리고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자, 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요 동사 자리에 어떤 애들이 오냐면요.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와요. think, know, say, believe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는데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대절을 만든다는 거예요. 대절.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절은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동사들에 대한. 근데 이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대신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풀 버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풀 버전이. 풀 버전을 써보려면 명사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에 그냥 편의상 think로 쓸게요. think 나왔어. 그 다음에 대절 나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어떤 주어를 대신해서 쓰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주어가 아니라 대절의 주어를 대신해서 얘를 쓰고 있는 거야. 대절의 주어를 대신해서.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대는 뭐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생략이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동사만 남게 되는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패턴은 다 이해했고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이 녀석에 대한 수일치로서 출제라는 거야. 됐어? 요 놈의 수일치. 요 놈은 뭐의 수일치를 해야 되는가? 당연히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야 돼요. 선행사. 왜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야 돼? 이놈의 주어는 누구야? 얘잖아. 됐어? 근데 얘는 누굴 대신하는 거야? 얘를 대신하잖아. 그러니까 얘의 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was라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 녀석에 대한 주어는 요 대시고요. 대시 가리키는 거는 the photo죠. 됐어? 그러면 이 photo가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was를 써준 겁니다. 되셨죠? 됐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they가 주어가 아닙니다. 얘예요, 얘. 알겠죠? 여기에 수를 일치시킨다 라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할 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인 사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해석보다 어법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어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지겹지 않아요? 콤마 나오고 and then이네. 분사구문으로 출제할 수 있겠다. 내가 지난번 내신 대비 때 지겹게도 많이 설명했던 거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시험에서 실제로 하나 나왔었죠? 우리 어법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똑같습니다. and 없애고요. ing 쓰면 돼요. 그냥 결론만 말할게요. 이제 과정 다 빼겠습니다. 내가 실컷 얘기했었으니까. 이 and는 결국 앞에 나와 있던 이 동사들과 다 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and를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가 분사구문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목적어 두 개 다 나왔으니까 능동형 헤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and then을 다 날려버려도 되고요. and만 날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and예요. and가 접속사잖아. then은 부사예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then만 만약 살아있다 하더라도 then은 접속사가 아니니까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없어요. 따라서 and가 없으면은 헤딩을 쓰는 게 맞아요. 얘가 기준이야. 얘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제가 출제한 거는요, 요 부분이거든요. using 아마 요 부분도 아마 출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도 낼까 하다가 너무 쉬워서 안 냈어요. 여기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는데, 자 일단은 처음에 using 나왔는데 이제 저 녀석이 맨 처음에 ing형 나온 게 분사 구문이냐 아니면 동명사 주어냐 아니면 명령문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본문 기준으로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본문 분석을 했을 때 ing로 시작하는 경우 두 가지,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경우 한 가지, 이 세 가지의 패턴을 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동명사야. 그럼 동명사라는 거는 얘가 주어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단수형 동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자 얘가 만약에 분사야. 그럼 분사 구문이라는 소리니까 콤마가 찍히고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냥 동사 원형으로 나왔어. 그럼 명령문이죠? 그럼 명령문이면 뭐 뒤에 목적어 나오고 저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패턴 중에 뭐가 맞는가? 일단 여기 콤마 보이고요,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콤마 보이고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 콤마 앞쪽까지 동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 receive 있는데 receive는 요 when에 걸리는 거죠. 그럼 패스하고요. 또 동사가 있는가? inspire는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과거 분사입니다. 선생님, inspired가 과거형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가장 쉬운 방법은 해석을 해보는 건데요. 문법적으로 보자면 얘가 만약 과거형 동사라면 영감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와. 그럼 목적어가 안 나왔다는 건 뭐야? 얘가 PP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도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using 이하에 여기 콤마까지 봤을 때 동사가 없어요. 얘가 동명사라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콤마 주어 동사 나왔죠. 따라서 분사 구문이구나. 이걸 일단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using은 분사 구문 자리는 맞다. 이거를 증명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현재 분사 쓰냐 과거 분사 쓰냐 이걸로 가야겠지. 그래서 using이냐 used냐인데 뭐 쉽잖아. 뒤에 tree 목적어 나왔어. 목적어 나왔고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사용한다 라는 말이 적절하니까 당연히 능동형 using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맨 처음에 ing를 써야 되냐 아니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먼저 깔아두고 더 나아가서 ing를 써야 되냐 pp를 써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바리에이션이 많은 버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 부분에 ing형이나 동사 원형으로 나온다면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it had been switched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photo 이제 이 녀석을 가리키는 거죠. 단수로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switch가 됐다. 얘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잖아. 과거 완료 나왔고 수동태 나왔고 우리 내신 대비 저기 뭐야 교과서에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대과거를 쓴 이유는 뭐냐? 요 과거형 receive랑 비교했을 때 받기 전에 이미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대과거시를 쓴 거고 그리고 사진이 교체가 된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로 쓴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별건 아닌데 사실 제가 오늘 테스트에서 낸 거는 not의 위치를 갖고 시험을 냈어요. 우리가 항상 분사는 그 준동사는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전부 다 부정어를 앞에다가 보셔야 되거든요. 앞에다가. 근데 사실은 여기서 chosen이라는 이제 이 과거 분사형으로 나왔다는 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그 참가자에 의해서 선택된 사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썼고 만약에 얘를 제가 어떻게 변형할까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원래는 이 부분을요 not choosing 뭐 이런 식으로 쓸 거도 했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잖아 그럼 이때는 얘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능동형으로 쓴 게 맞겠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관계대명사로 쓸 수도 있겠죠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which를 써갖고 which the participant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형이니까 didn't choose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remarkably한 부분 여기서도 또 뭐 이거죠 이거 일부러 변형을 안 해봤어요 얘는요 역으로 변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and then proceeded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없애고 ing 가능한 거 알겠죠? 이거 항상 기억해 두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y는 관계부사는 아니고 의문사예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거야 왜? 앞에 나온 전치사에 대한 명사가 필요한 상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간접 의문사의 주어 동사를 쓴 거겠죠 그렇죠? 얘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y 앞에다가 the reason 써도 되거든요 the reason 그러면 이때는 y가 의문부사가 아니라 관계부사가 되겠지 그렇지? 의미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면은 for the reason why 어쩌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why the reason을 추가해서 그럼 여기서 또 응용 가능하겠죠? which로 쓰고 여기 for로 쓰고 됐어요?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다고요 출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근데 기본 버전으로만 제가 출제한 거예요 오늘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여기는 뭐 낼 거 없고 여기도 뭐 특별히 낼 만한 거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이 부분이 될 텐데 너무 쉬워요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형 쓴다 그리고 since라는 말이 있으니까 현재 완료 쓴다 그냥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게 없어서 제가 출제를 안 했고요 자 어퍼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 실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첫 두 문장이 실험 내용이었고 세 번째 문장이 실험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그래 주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시험으로 출제한다면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을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제일 좋아요 원래는요 근데 이미 32번이니까 빈칸으로 나왔겠죠 그리고 실험 지문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요약으로 출제하기가 가장 좋다라고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험 포인트는요 그리고 어법적인 포인트들도 꽤 많이 있어갖고요 어법으로 내기도 좋고 그 요약으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두 가지가 다 좋아요 그래서 3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변형 문제도 드리곤 했으니까 만약에 변형 문제에서 요약이나 어떤 대입학에 관련된 거 나온다 아니면 어법에 관련된 거 나온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이 눈여겨서 문제를 풀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3번 볼게요 자, 너의 삶에서의 모든 현상의 근원지가 너의 머릿속 이미지다 라는 거였죠 자 이거는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내기 가장 좋은 게 순서라고 했었어 순서 그치? 첫 문장이 주제였잖아 너의 삶에서의 모든 향상은 머릿속의 그림에서의 향상으로 시작된다 라고 했었는데 머릿속 그림에서의 향상이라는 게 뭔 말이냐 라는 거였죠 즉 쉽게 말하면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나온 예시에서는 너가 부정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행동을 할 거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행동만 한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너가 머릿속에서 일단 뭘 먼저 생각하고 하느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모든 삶에서의 태도, 말투,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그때도 말했다시피 그냥 처음에 여기 한 덩어리 그리고 그 다음 한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 두 덩어리 합쳐서 딱 순서로 내기가 제일 좋아요. 순서로 왜 내기가 좋은지 그때 설명도 다 드렸었습니다. 혹시나 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왜 순서로 출제하기가 좋은가? 일단은 처음에 주제를 주어줬고요. if부터는 다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시예요. 예시. 근데 여기는 예시 1번이죠. 부정적인 거를 말하는 예시 1번. 여기는 긍정적인 걸 말하는 예시 2번.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딱 세 덩어리로 내기 좋은데 일단은
부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냐 긍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냐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죠.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무조건 이 본문 기준으로는 부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긍정적인 얘기의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붙어있어? 벗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벗이 있다는 거는 그러나 너가 어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걔네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얘기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러나가 있잖아. 그럼 그러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앞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서야.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또 부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가, 이거는 글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의 구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뒤에다가 까는 법입니다. 뒤에다가 깔죠 보통은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때 한번 이런 예시 내가 비슷하게 본 적이 있는데, 줄기가 학원을 결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유가 뭐냐, 친구들이랑 놀라고 그래서 결석을 한다고 쳐봐. 그래서 준이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 쌤, 저 결석해도 돼요? 왜? 친구들이랑 놀게요. 원장한테 가서 말해. 준이가 이제 원장한테 들어오세요. 딱 들어가고 이제 무슨 일이야? 그럼 너가 가서 과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학원하러 째겠습니다. 왜? 친구들이랑 놀라고요. 말할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고 보니까 말할 수 있나 본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 못하니까 이제 밑밥을 깔아야죠. 원장님, 제가 지난 시험에서 정결등도 했고 네, 로이쌤이 되게 저를 이제 저보고 열심히 한다고 막 하고 있고, 저 요즘에 저 숙제도 항상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게 아니잖아.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니까 나 하루 빼달라 이거잖아. 이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중요한 거를 뒤에다가 깔아서 얘기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제에서 뭐라고 했었죠? 주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개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개선, 향상. 향상은 뭐야? 좋은 말 아니야? 그렇죠? 머릿속에서의 개선으로 시작된대요. 삶에서의 개선은요. 됐어?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개선이라고 말을 썼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로 먼저 밑밥 깔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만 세 덩어리 나온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글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부정적인 이야기, if you talk 어쩌고저쩌고 이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이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맨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얘가 나왔어요. 세 번째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이어지느냐, 일단 단서가 나와있죠? 둘 다 대명사가 나와있다. they. 우리는 이제 본문을 이미 읽어봤으니까 they가 누굴 가리키는지 알 수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요 사람들이겠죠. successful, happy people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순서 문제로 나온다면 they가 누굴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을 봤을 때 구체적인 행동 단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신의 목표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꿈이 어떨지 이거를 상상한다, 계속해서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과연 부정적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할까요?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문맥을 통해서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로 출제하기가 거의 완벽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당연히 순서로 그대로 출제하면 뭐 너무나도 땡큐지만 약간 변형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골자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벗이 없어도 얘가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벗이랑 상관없습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 글의 구조상으로도 말했잖아. 부정 나오고 긍정 나와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벗이 없어도 얘가 두 번째로 나와야 돼. 이거에 의존하지 말고요.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 주제 나와 부정적인 덩어리 한번 나왔어.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 아시겠죠? 됐어? 근데 또 이거만 갖고 너무 여러분이 또 이거에 얽매이면 안 되니까요. 내가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내가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에 그 안목고 얘기하면서 비연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달라져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요, 일단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일단은 주제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개선을 기준으로 얘기했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개선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 막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렇다면은 반대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지 말고 이 주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그 글의 구조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얘는 개선이니까 부정으로 밑밥 깔고 긍정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부정이 나온다면은 긍정으로 밑밥 깔고 부정이 나오는 게 글의 구조상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적인 포인트는요. 여기는 솔직히 어법 포인트는 뭐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3번은 어법으로 내기 적합한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출제한 거는요. 진짜 그냥 어거지로 출제했습니다. 어거지로. 4개인가밖에 제가 안 냈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원래 요약으로 나오니까 변형해서 출제한다면요. 가장 좋은 거는 대입하기나 빈칸입니다. 원래. 실험류잖아요. 실험류니까 아까 우리 30 몇 번이었죠? 32번이었나요? 그것도 실험 문제였죠? 근데 32번에 나왔잖아. 32번은 빈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류가 원래 빈칸, 요약, 대입하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40번 같은 경우는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렇죠? 실험 결과만 나왔잖아. 결과만. 그렇죠? 하나, 둘, 세 번째 문장까지가 실험 내용이었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장이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어땠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또래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더 위험을 감수했다. 이거였잖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이제 글의 요약문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빈칸을 출제할 때 가장 간단한 패턴은 뭐냐면요. 주제문에다가 빈칸을 뚫는다가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거든. 근데 주제가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빈칸을 뚫기가 딱히 적합해 보이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 주역고 스타일의 그 이제 우리 그 지난번 서술형 문제 있죠? 그걸로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두 번째 문장 있죠?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빈칸으로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twice as one급하고 나왔으니까 여기 as는 이제 생략된 거고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장문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쌤 개인적으로는요. 여기 맨 아래다가 더스 써놓고요. 빈칸. 난 이게 제일 좋다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뭐야? 이 두 문장이 실험 결과잖아.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러이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됐어? 이렇게 이제 출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빈칸으로서 객관식으로 출제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서술형으로 내도 돼요. 근데 결국 이 빈칸 내용은 뭐가 돼야 돼? 빈칸 내용이 이게 요약이 되어진 거. 됐어? 따라서 뭘 알 수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이가 어릴수록 위험을 더 감수하려 한다.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더비교급도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딱 이 구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더스 주고 빈칸으로 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빈칸으로 뚫어서 서술형이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출제한다거나 아니면은 글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이냐 요지 문제로 출제한다거나. 됐어?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중에서는요 요지로 출제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 요지라는 게 뭐야? 필자가 이 글을 쓴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요지잖아요. 이 실험 내용을 왜 썼겠어? 어릴수록 애들이 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지로서 출제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합니다. 빈칸은 근데 객관식 서술형 둘 다 가능하다는 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40번을 공부할 때는요 영작을 2개 버전을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주제문 여기에 대한 영작을 또 준비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요약문에 대한 영작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비교급을 활용해서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빈칸으로 객관식 서술형 둘 다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입학인데 대입학 중에서도 요지로서 출제하기가 가장 좋다. 됐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 2번 갈게요. 41, 2번은 출제할 게 이게 장문이다 보니까 꽤 많거든요. 41, 2번은 결국에는 우리 유전자에서 비롯된 과식 습관 변화의 필요성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소재였습니다.
요 녀석은 출제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뽑아온 거는 일단은 총 6개를 뽑아왔어요. 변형으로 낼 만한 게. 근데 6개나 뽑아왔던 건 얘들아 사실상 그냥 다 출제 가능하다는 거야. 다 출제 가능하다. 그럼 다 출제가 가능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그대로 다 공부해야 돼요. 어법도 해야 돼. 어휘도 해야 돼.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파악도 해야 돼.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해야 돼. 그냥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학습할 때. 간단하죠? 출제할 만한 거는요 뭐 많습니다. 흐름 문제로 출제해도 좋고요. 어법도 좋고 빈칸도 좋고 순서 삽입도 좋고 심지어 연결사도 좋아요. 근데 주엽이 연결사 문제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연결사를 잘 출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나 빈칸이나 순서 삽입이나 이런 쪽이 내가 봤을 땐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세부 내용, 전체 내용 다 학습해야 돼요. 세부 내용, 전체 내용 전부 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유전자에서 비롯됐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본문에서. 그렇죠? 그럼 유전자에서 비롯됐다는 걸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 맞죠? 그렇죠? 그럼 조상이란 단어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려받다라는 뜻도 알아야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어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 거에 대한 과식 습관의 변화의 필요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왜 과식을 이제 많이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왔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therefore 나왔잖아. 그렇죠? 요 문장. 여기가 주제문이었죠. 그렇죠? 여기가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었잖아. 너의 몸과 대화하는 게 너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regarding. 자, 뭐에 관해서 어떤 그 이제 음식이 풍부한 새로운 환경과 그리고 뭔가 타고난 과식에 대한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성에 관해서 너의 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당위성을 전달하고 있죠. 따라서 마지막 문장은 충분히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빈칸 아니면 역시나 주역보 스타일 서술형. 됐어? 이렇게도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어법 변형 테스트까지 다 봤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영작 테스트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데일리 테스트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일단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 서술형 수고 문장을 제가 뽑아드렸죠.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일단 먼저 1차적인 시험을 볼 겁니다. 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형을 먼저 볼 거예요. 기본형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응용된 버전을 출제를 할 겁니다. 교과서에서 제가 그때 그 레서드 얘기 나오는 본문 1에서 가정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응용해서 출제한다던가 우리 특강 기간에 열심히 했었던 내가 데일리 테스트로 냈던 거 기억나죠? 계속 빈칸 뚫어가고 했던 거 그 버전으로서도 한번 문제를 출제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A반만 할 거예요. 이 테스트는 알겠죠? 황토도 좀 고민 중이에요. 황토도 좀 고민 중입니다. 황토는 딱 좀 중간이에요. 중간. A반과 B반은 중간이라서 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출제할 때 전에도 말했지만 미리 안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때 그 교과서 할 때도 야 가정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가정법 문장 안 써줬잖아요. 미리 안 알려줄 거예요.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거를 마무리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첨삭을 해드리는 거였는데 여러분이 했던 이제 뭐 워크북 그리고 교과서랑 또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어법 변형 테스트 이런 거를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개별 첨삭을 좀 해줄 생각이고요. 만약에 개별 첨삭하고도 시간이 남는다면은 도식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카톡에다가 우리 단톡방에 써놨는데 도식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완료가 되면 내가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도식화를 일괄적으로 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료한 사람만 줄까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숙제란에다가 잠깐만 써놔야지.
내가 숙제란에다가 교과서랑 모의고사 도식화 숙제를 추가로 써놓을게요. 알겠죠? 근데 참고로 말하면 모의고사 도식화는 뭐 아직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완성되면은 저는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좀 미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 도식화하는 타이밍은요. 그 우리가 지금 변형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러면 변형 문제를 한 반 정도 풀고 도식화를 하고 다시 변형 문제 푸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변형 문제를 되게 빨리 받은 편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 워크북이랑 이런 거를 뭐 대부분 끝내고 변형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어쨌든간 내용을 아직 그렇게 많이 학습한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야. 지금 니네가 단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지난달까지 우리가 도식화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를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는 이 내용 지문 파악 그 능력이 천지 차이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푸는 거랑 그 전에 변형 문제를 푸는 거는 또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반 정도 풀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나눠준 변형 문제 다 풀어버리고 도식화하고 내가 나눠주는 인터미디에이트 난이도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첨삭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촬영은 끊겠습니다.